네, 안녕하세요. 면습입니다. 저희 앞서 1, 2번 문항 작성법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ESG 문항이랑 지원동기 문항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위에 있는 강의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여튼 디지털로 생활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드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 이걸 네 경험을 들어서 설명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말해봐래요. 여러분 또 디지털이란 단어 나오니까 거부감이 확 들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은행을 쓰실 거면 여러분의 디지털 경험은 반드시 하나씩은 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항을 쓰기 전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무엇을 위한 디지털일까? 디지털은 뭐를 위한 거고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은 뭐를 위한 걸까? 1번 생각해 주시고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이 대체 뭘까? 여러분만의 정의를 세워주셔야 돼요. 나의 디지털 경험은 무엇일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여러분의 디지털 경험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경험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문항의 경험을 쓰셔서 이거를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과 연결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디지털 경험부터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장님께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받고 뭐 앱에서도 어떻게 데이터가 이용되는지를 좀 확보하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사를 찾아봤을 거고 거기에 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쓴다면 여러분만의 그 구분이 안 되겠죠. 차별성이 없겠죠. 여러분이 여기에 좀 내 디지털 경험과 데이터 혹은 앱의 편의성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서 혹은 앱의 특성을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 지어서 차별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문과생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디지털 경험이 뭐냐면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이용 교육이나. 만약에 이걸로 한다면 뭐 저는 반영되지 않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나에게 왜 중요한지, 이게 무엇인지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은 이게 그 이유죠. 나만의 정의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노인들의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흡수할 때 진정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실제 이 대상으로 교육을 해보니까 이런 게 느껴졌더라 라는 얘기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앱 홍보활동 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앱 홍보활동을 해보니까 편리함이 가장 중요하더라 혹은 편리함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서 이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은 내가 보니까 결국은 손이 자주 가야 사용하게 된다. 아무리 기능이 많으면 뭐하냐? 불편하면 안 쓴다. 편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앱을 홍보해보니까 편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편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차별화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워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볼게요. 내가 생각한 이러한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은 이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경험 당시에 어떻게 하면 요소의 중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보니까 내가 당시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느낀 점을 느껴보니까 어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험과 느낀 점이 동시에 나오죠. 어떠한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입행 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징검다리 역할이 되겠다, 설명하는 역할이 되겠다, 어떤 역할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 바로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위에서 반영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예시로 좀 갖고 와봤어요. 미반영도 반영하는 생활금융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소제목을 잡은 다음에 전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않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자, 이렇게 빨간 글씨들은 뭐냐면 이 템플릿에 그냥 키워드만 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 템플릿에 여러분만의 키워드만 넣어주시면 쉽게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문장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바꾸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는 점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미 사용하는 고객보다 디지털을 어려워하는 소외계층의 데이터를 이해할 때 성별이나 나이, 직업을 떠나 전 국민이 소외 없이 금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인 대상 금융앱 이용 교육 당시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편하게 만들었어도 단어와 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단어, 체계의 이해 자체를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 좀 큰 장벽과 같았습니다. 내가 느꼈을 때. 이에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단어나 뭐 반응 속도, 혼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해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할 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기반한 나의 느낀 점이라는 거죠. 이처럼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금융을 위해 입행 후 어르신들께 직접 앱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며 어떤 점을 어려워하시는지 데이터로 정리해 보고하겠다. 내가 본사와 고객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또한 앱을 이용하지 못해 창구를 찾는 어르신들께 앱의 체계와 편리성을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드리고 더불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농협과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역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미사오구나 여러분의 내용을 조금 조절해서 글자 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4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이제 어려운 관문은 다 넘었어요. 2번 ESG 봤고요. 3번 디지털에 대한 부분 봤습니다. 이제 4번 드디어 여러분의 경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몰입이 가진 힘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래요. 그리고 뭐에 몰입했는지 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사실 나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뭘 써야 하나 싶으실 텐데 여러분이 내 가치관이 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몰입한 건 사람을 향할 거고요. 내 가치관이 내가 잘 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거에 몰입을 하셨겠죠. 이것처럼 좀 행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조직과 잘 어울릴 수 있고 행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따뜻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몰입이라 하면 그냥 혼자 조용히 나 혼자 저 나노블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노블록 혼자 조용히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혹은 남을 괴롭히는 일에 몰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문항이고요. 또 내가 여러분이 이 문항 작성하기 전에 꼭 생각해 주셔야 될 때 내가 굳이 책임 이상을 했던 경험이 뭐지?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턴,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실 때 사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갖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행원이 하는 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행원이 하는 일은 고객을 응대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고객과 연결 지어서 여러분이 몰입했던 경험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야 라고 했다면 그냥 영업과 연결된 여러분의 경험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내가 몰입을 했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100만큼만 하는데 나는 120 했던 경험. 그래서 고객 만족이나 조직 만족을 실천했던 경험.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인턴 경험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무에 몰입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좀 신부니까요. 신부 인턴을 해서 내가 다른 인턴들은 하지 않지만 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에 내가 어느 정도로 몰입을 해서 이 기업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나는 이로써 몰입이 갖는 힘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취미생활도 좋아요. 근데 이 취미생활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는 나노블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몰입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줬어. 내가 이렇게 몰입을 했어. 난 사람과 만났어. 사람이 좋아. 라는 얘기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나는 사회성도 좋고 따뜻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이 문항에 풀어주시는 게 좋죠. 몰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혼자 저 공부에 몰입했어요. 이런 거보다는 사람과 함께 몰입했어요. 방향이 더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의 몰입보다는 도움을 주는 몰입이 좋고요. 내가 생각하는 행원 생각하신 다음에 문항 작성해 볼게요. 어떻게 몰입할 때 몰입은 어떠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몰입에 대한 생각 먼저 첫 문단에 풀어주시고요. 실제 경험 당시 이 대상에 몰입해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어요. 왜 몰입했고 어떻게 몰입해서 이러한 결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난 느낀 점도 느낄 수 있었는데 나아가 또 입행 후에 내가 이렇게 가치관을 느꼈으니까 몰입의 힘을 느꼈으니까 나 앞으로도 이렇게 몰입하며 살아야지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행운과 살짝 연결을 해주면 좋겠죠. 입행 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 또 빠르게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흐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입의 방향이 사람을 향할 때 전 사회 구성원의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다수는 자신이 선호하고 옳다는 것에 몰두하는데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것처럼 뭐 몰입의 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를 공유할 때 나 스스로도 타인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몰입을 동반 성장과 조금 연결을 지었네요. 볼게요. 내가 실제 카페에서 근무하며 여러분이 카페 알바 많이들 하셨기에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건강한 음료를 연구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단순히 음료를 제조하기만 하면 됐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100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고객이 고령 고객인데 음료를 못 마시는 점이 되게 안타까워서 나는 120의 역할을 했어요. 사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뭐 당뇨나 고혈압 등 대표적 질환에 대한 이수 건강 메뉴를 연구해서 판매한 결과 매출 증대도 하고 감사 인사로 받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위해서 동반 성장과 엮었죠. 이 동반 성장과 엮은 계기가 요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몰입해보니까 몰입은 동반성장의 원동력이더라. 내 경험이 그래. 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를 통해 몰입의 방향이 사람을 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이처럼 금융을 평생 연구하고 알리는 행운으로서 고객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행운이 돼서 나도 동반성장하고 싶었다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행운이랑 아주 살짝만 엮어줄게요. 입행 후에도 내가 이렇게 몰입해서 가족 같은 행운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이 위해서 나에게 몰입은 A다 라고 정리를 하셨으면 그 몰입에 대한 경험, 내가 A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밑에 풀어주시고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사람과 함께 했던 그리고 행운의 업무와 비슷한 상황에서 몰입했던 경험을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5번 문항 살펴볼게요.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 내용인데요. 이거 저는 진짜 복붙하기 좋은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뭘 복붙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행운과 비슷한 업무 경험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경험, 나의 성향이나 역량, 경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쓰셨던 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 고객을 응대했던 이 안에서 내가 고객을 응대했던 자세 혹은 내가 여러 N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했다라는 거 풀어주셔도 되고요. 은행 인턴 경험을 쓰신 분도 계세요. 은행 인턴에서 내가 뭐 이런 거 했어요가 아니라 은행 인턴에서 내가 이렇게 고객을 응대했어요. 이 고객을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라는 특정 고객에 대한 얘기를 쓰셨고요. 혹은 그냥 나 자체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쓰신 분도 계셨어요. 나는 항상 어디서든 배려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조직에 잘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내 별명은 이거예요. 실제 알바를 할 때도 이랬고 인턴할 때도 이랬고 언제도 항상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드러낸다 라고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 이 경우엔 복붙이 될 수가 없겠죠.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서 작성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내 가치관과 신념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1번하고 중복될 수가 있겠죠. 사회를 위해 내가 실천한 따뜻함이나 지속적으로 무언가 했던 경험을 작성하신 분도 계셨고요. 봉사나 사회를 위한, 사람을 위한 헌신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런 소재를 작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문항은요, 그냥 내가 이런 경험을 했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야. 경험이 없더라도 난 항상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ESG도 어렵고 디지털도 어렵고 몰입도 어렵고 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전하고 농협은행 문항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쉽게라도 작성하셔서 아예 작성 안 하는 것보다는 쉽게라도 작성해서 내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쉽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어떻게든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꼭 작성해 주시고 인성검사까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2021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꼭 웃는 날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